네, 오늘은 올림푸스의 생활방수 카메라 AF1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이 카메라의 특징은 생활방수 기능이 있어서 뭐 비가 오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촬영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주이코 35mm에 1.2.8이라는 굉장히 밝은 단렌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카메라예요.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명기 그런 카메라거든요. 일단 38mm에 2.8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되게 전문가들이나 알아보는 그런 막 복잡한 숫자 같은데 별거 아니고요. 35mm라는 거는 렌즈의 화각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눈으로 보는 화각 있잖아요. 인간들이 눈으로 보는 화각, 거기 50mm입니다. 그래서 50mm보다 작으면 관광 렌즈, 크면은 망원 렌즈로 보통 분류가 돼요. 그래서 35mm 같은 경우에는 50mm보다 15mm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인간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같은 사물을 더 작게 하지만 더 넓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8이라는 거는 렌즈의 밝기를 얘기하는데, 웬만한 실내에서도 후레쉬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밝은 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이코라는 거는 올림푸스의 그 렌즈에 적용되는 건데, 모든 올림푸스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 주이코 코팅은 좀 고급 그 카메라, 올림푸스 고급 카메라들만 적용되는 렌즈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 카메라의 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우선 이쪽 뒤쪽에 보시면 데이터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표시되는 대로 왜 필름 하단에 막 날짜 같은 거 찍혀 나오잖아요. 그렇게 찍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정 방법은 여기 처음에 게 모드 버튼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네. 요 점점 표시가 나오면 데이터백 오프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진에 아무것도 인쇄하지 않는 기능이고요. 뭐 연월일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시간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런 모드가 있고, 설정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 해당되는 거 그냥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바꾸고 싶은 거. 네. 너무 쉬워서 이거 설명드릴 게 없죠. 네,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주셔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백은 요렇게, 요게 근데 정해진 틀이 아니더라도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숫자 조합으로 해서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암호식으로 이렇게 뭐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필름을 넣고 한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터리는 이쪽에 보시면 CRP2, 네, 요 배터리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배터리 커버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 고무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고무 실링 처리. 왜냐면 이게 밀폐되는 공간으로 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무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생활 방수가 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필름실 요거를 위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딸깍하면서 필름실 개방이 되고요. 네, 필름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요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네, 꽂아주시고 필름을 좀 당겨서 한 요 정도 보이시나요? 요 정도. 예,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대략 한 요 정도, 네, 대략 요 정도 넣어주시고, 밑에 보면 아랫부분 보면 기아가 있어요. 요 기아의 구멍에 쏙 맞게 이렇게 대충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필름실을 닫아주시면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지만 네, 필름 카운터가 움직이면서 필름이 인식이 돼요. 만약에 필름을 넣는데 카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인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필름실 다시 여신 다음에 너무 짧게 빼신 것 같으면 조금 더 당겨가지고 조금 더 당겨주시고요. 너무 길게 빼신 것 같으면 좀 필름을 다시 말아가지고 적정 길이에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짠, 이렇게 하시면 전원 켜진 거고요. 촬영 방법은 보통 일반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반 셔터 누르신 다음에 초점을 잡고 꾹 눌러서 촬영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네, 셔터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어두우면 요쪽이 어두우면 자동으로 후레쉬가 터지고요. 네, 밝으면 후레쉬가 안 켜지고요. 그 후레쉬 모드는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는 자동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후레쉬는 무조건 오토로 작동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냥 셔터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셔터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반셔터 잡히는 카메라들은 만약에 제가 찍고자 하는 사물이 가운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왼쪽에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런 반셔터가 잡히는 카메라들은 그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에다가 반셔터로 초점 잡고 다시 카메라를 돌려서 사물을 왼쪽에다 배치를 하고 촬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포커스 락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이 딱 잡힌 상태에서 구도를 바꿔서 촬영이 되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반셔터 기능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촬영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포커스 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찍고자 하는 사물을 가운데에 두시고 셔터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포커스가 지금 락이 된 상태예요. 그 찍고자 하는 사물에 초점이 맞은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구도를 돌려서 포커스 락 스위치를 놔볼게요. 그럼 촬영이 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이 가운데에 있으면 이게 가운데에 있는 사물에 초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이 왼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가운데 없고. 그럴 때는 왼쪽에 있는 그 사물에다가 포커스 락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셔터를 눌러서 지금 초점이 딱 잡힌 상태예요. 이 상태로 돌려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초점을 다시 잡으신 다음에 포커스 락 스위치를 놓으시면 촬영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좀 설명이 제가 너무 어렵겠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초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반셔터로 잡히면 편하긴 한데 이 카메라 특성이 반셔터 기능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커스락 기능을 사용을 해주실 때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프 타이머 버튼은 누르신 상태로 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은 대략 한 1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셀프 타이머만 단독으로 누른다고 되지 않고 셀프 타이머를 누르신 상태에서 셔터를 눌러주시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한 10초 정도 있다가 촬영이 되고요. 그럼 이쪽에 보시면 여기 뭐냐면 필름을 다 촬영하면 필름을 자동으로 감아주지만 만약에 중간에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필름을 빼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필름을 강제로 감아주는 필름 강제 감기 버튼이거든요. 비상 감기 버튼 그거를 눌러주시면 네, 여기 카운터가 역으로 감기면서 네, 카운터가 역으로 감기면서 필름을 감아주고요. 여기 보시면 카운터가 처음에 2로 시작하는데 2가 아니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1도 같이 써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카운터가 뭐 1, 2, 3, 4 다 써있지 않고 두 장씩 두 장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2부터 시작한다는 거 옆에 보면 1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긴 필름은 네, 꺼내가지고 현상수에 맡겨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AF1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